다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50대 여성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훼손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 여성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됐는데요. 영장 실질 심사 당시의 모습 보시겠습니다. 범행 동기가 무엇입니까?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신지. 살인 미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자, 범행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요, 범행 행위 자체가 충격적인 것도 충격적이지만 이 범행에 가담한 이 사람들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또 다른 사위까지 가담해서 장인과 장모가 이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자, 일단 범행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 입장에서는 외도를 의심해서 그래서 이 남편의 주요 부위를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또 다른 어떤 혐의가 없을까라고 계속 추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도를 의심했다라고는 하나 직전까지의 결혼 생활이 정상적인 어떤 결혼 생활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5개월 동안이나 별거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5개월 동안의 어떤 별거 기간을 갖고 있는데 외도를 의심해서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다라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할 여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위가 이 끔찍한 범행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사위가 만약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크게 그 상해를 입힐 수가 없었겠죠. 57세의 어떤 건장한 남자이니까요. 그래서 사위가 자신의 어떤 카페에서 이 자신의 어떤 장인을 먹고 자게 했는데 도리어 지금 장모와 함께 결박을 해서 그 신체 부위를 절단하는데 일정 부분 지금 도움을 준 겁니다. 그렇다면 외도가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사위까지 공모를 했다고 한다면 어떤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데 초점도 맞추고 해서 계속 추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충격적인 부분이 피해자가 남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피해를 당할 때 저항을 한번 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답니까? 네, 그러니까 사이가 운영하는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 장인 어른에 대해서 결박 조치를 한 것이 사이입니다. 사이 주장은 장모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장인 어른을 혼내주러 간다고 해서 도울 수밖에 없었다. 장모님이 무서웠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 경위도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끈과 테이프로 결박당한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이런 변을 당했고요. 실제 가까스로 이렇게 이제 결박된 부분을 풀고 스스로 이제 뛰쳐나가서 지나가던 택시를 타고 119에 이제 그 신고를 하고 수술을 받았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결박을 풀지 못하고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다라면 또 출혈 문제 때문에 생명이 위독해질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이 장모가 사이를 동원했다는 점 그리고 그 공격의 대상이 이 가족 중에 남편이자 장인 어른이었다는 점,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 모두 사실은 굉장히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네. 이제 경찰 조사가 더 자세히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해당 사건. 굉장히 엽기적인 사건이어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강력한 남자, 돌직구 강력반장,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배 반장님과 살펴볼 첫 번째 강력 사건 공개합니다. 단서가 좀 나와 있는데 남녀가 지금 체포가 된 모습이에요. 어떤 강력 사건일까요? 들어보시죠. 범행 동기가 무엇입니까?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신지. 살인 미수 혐의 인정하십니까? 충격적이고 잔인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사위도 동원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 사건의 전말 함께 보시죠. 남편 잠든 사이 중요 부위 절단.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야, 50대 남편. 사위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음주 후에 혼자 숙면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자, 30대 사위, 50대 아내가 카페에 들어와서 끈과 테이프 등으로 남편을 결박하고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신체의 중요 부위를 훼손했습니다. 저항 불가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 50대 남편 스스로 결박을 풀고 택시에 도움을 요청하고 119에 연락을 해달라.
병원에서 봉합 수술이 진행됐지만 회복 여부는 이 불투명한 상황. 범행 후 아내와 사위는 현장을 이탈,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니 뭐 기괴한 사건인데 왜 이런 겁니까? 이 전직 전 아내인가요? 현 아내인가요? 아닙니다. 별거 중입니다. 별거 중에 현 아내인데. 5년 별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본인은 이제 남편의 외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정황이 좀 애매하다. 왜냐면 애매하다. 5년 동안 별거를 했으면 그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를 경찰은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 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금전을 노린 범죄도 있을 것 같다. 예. 근데 좀 애매한 것은 만약에 보험 살인이라든가 아니면 상소 이런 걸 노렸다고 하면은 아예 살인이 완수되게 하는데, 살인이 아니라 중요 부위를 절단했다. 이건 그러니까요. 어떤 심리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한 10년 전이라고 하면 보통 프로파일러들은 이걸 피학대 증후군 정도로 판단했을 겁니다. 피학대 증후군. 왜냐하면 이제 남편의 학대에 의해서 그 아내가 어떤 남편의 중요 부위를 이렇게 훼손하는 경우가 예전에는 종종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별거 중이고 다른 어떤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기 그러게요.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일종의 복수심 플러스 뭐 돈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두세 가지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닐까. 여기에 이제 계획 범죄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위가 하는 카페에 아마 유인을 해갖고 야. 결박을 한 다음에 사위는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강요에 의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범죄가 이루어졌는데 범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어떤 뭐 그 훼손이 들어간 게 아니라 조금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잔혹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사건 좀 미스테리합니다. 별거 중. 그러니까 5년간 별거 중에 갑자기 외도, 과거 외도를 이유로 중요 부위를 절단했다? 이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방금 언급해 주셨듯이 사위, 예. 사위까지 이 사건에 장모에서 동원됐다는 겁니다. 일단 장모와 사위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상한 사건이에요, 이거. 증거인멸하거나 도주 우려 있다라고 살인미수 혐의를 둘 다 구속시켰어요. 이건 구속 잘 시켰어요. 구속이 맞는데 범행 동기가 뭐냐는 거죠. 함께 보시죠. 5년 이상 별거 중 남편 외도 의심.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혼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건처럼 무슨 뭐 살인으로 이어지던가 하는 게 오히려 더 범죄 프로파일링상 논리적인데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사위, 장인어른을 혼내주러 가는 줄 알았다. 평소 장모를 무서워해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도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혼내주러 가는 건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부싸움에서 뭔가 이제 편을 들어주는 정도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 다음에 그 뭐 그런 행위가 있을지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장인을 결박한다. 이게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죠. 이거는 사실 대단히 위험스러운 상황일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그대로 무섭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했다. 이거는 사실은 뭔가 감춰진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그럼 딸, 그러니까 사위의 그 저 부인이죠. 네. 이 두 부부의 딸, 이 개입을 어느 정도 했는가? 왜냐하면 이것은 가스라이팅 부분도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장모가 사위를 가스라이팅을 해서 무엇인가를 계속시키게 했다고 하면은 이것도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 딸의 개입 여부는 지금 무관하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3자인 왜 사위가 끼어드냐 이 말이에요. 그게 딸이라고 하면 어떤 동기가 되겠죠. 그러네. 가족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사위는 어떻게 보면 제3자 예. 관련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경제적 동기를 의심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경찰은 외도가 아니라 돈 때문 아니겠느냐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부관 문제에 제3자인 사위가 끼어든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경제적인 동기가 작용됐을 가능성. 이게 어떤 뜻입니까? 조금만 더 분석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사위는 직접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무관해요. 그럼 결국은 장모가 돈을 얼마 정도를 뭐 주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개입을 시켰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경찰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장모가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사실 아닌 거짓을 얘기하고 있다고 배 반장님 보십니까? 아는 쪽에 있는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형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살인 미수지만은 사실은 법정에서는 중상해로 주장할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나는 죽일 의도는 없다. 괴롭힐 의도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형량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미리 얘기하려고 하면 사위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형량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사건 범죄 프로파일링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어제 엽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화도의 한 카페에서 50대 여성이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훼손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런 범행을 했다. 진짜 너무 충격적인데요. 카페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카페가 사람이 있는 카페는 아니었고요. 빈 예? 카페였는데 이 카페 주인의 허락을 받고 피해자인 남성이 카페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겁니다. 새벽 1시쯤에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렸다 이런 택시기사의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네. 별거 중이던 아내가 찾아와서 잠든 이 남편의 신체를 수차례 공격하고 흉기로 주요 부위를 찔렀다라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술을 마신 채 잠을 든 상태였기 때문에 결박당하던 당시에 잠에서 깨긴 했지만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공격을 받았고 예. 공격이 이루어진 뒤에 범인들이 달아났지만 이 피해자가 밖으로 피를 흘리면서 나와서 지나가던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택시기사의 신고로 결국에는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됐는데 이 피해자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라고 하고요. 남편의 신체를 이렇게 훼손한 아내는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범행 동기가 일단 아내가 일방적으로 진술하는 내용인데요. 네.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듣기만 해도 충격적인 이 엽기적인 일, 여성 혼자 한 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는데요, 역시나 가족이었습니다. 사이도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어요. 밖에 있고 몰랐다. 피해자가 사이도 있었다고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완전히 부인하다가 둘이 안 되잖아요. 이러면 힘들 수 있으니까 일부 시인 받고 공모한 걸로. 네, 경찰도 원래 몰랐는데 피해자를 조사하다가 사위도 현장에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사위가 피해자, 그러니까 자신의 장인이잖아요. 어떻게 결박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사위 얘기로는 장모가 시켜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처음에는 자기가 범행 현장에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여러 가지 정황상 사위도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고 가담했다는 정황이 확인이 돼서 경찰이 긴급 체포를 해서 처음에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다가 긴급 체포를 해서 피해자로 전환하고 수사를 해봤더니 피해자를 결박하는 것은 도왔다 이렇게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자신의 존속 살해 미수 혐의, 그러니까 어떤 살해의 고의는 어떻게 보면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장모가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간 것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켜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주장 내용이라든가 정확한 사실관계는 좀 더 추가적인 조사와 수사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범행을 하고 나서 피해자의 아내, 그러니까 가해자 여성과 그리고 이 사위가 각자 차를 타고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행을 저지르고 각자 차를 타고 집으로 가고 범행을 저지를 때도 각자 차를 타고 오고 여기에서 어디까지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수사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딸이 여기서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 네. 딸이 아니라 사위가 이렇게 가담을 했다는 게 뭐 가끔 보이는 현상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상식적인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딸의 어떤 가담 여부라든가 방조 여부 이런 것들도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안 그래도 이 사위가 도와준 이유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전문가에게 직접 좀 물어봤습니다. 가족 내에 사랑이라고 하는 계획을 함께하고 실행에 착수할 수밖에 없는 내부적 구조가 존재할 것이다. 뭐 그것이 소위 살인을 주도한 이 아내의 역할 때문인지 아니면 혹시 이 피해 당사자인 장인의 일정한 평소에 비판받은 행동 때문인지 그것은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이지만 일정한 가정 내의 갈등 관계가 장모와 사위의 정서적 동맹을 형성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경찰의 취재를 좀 해보니까 사위는 좀 장모가 시켜서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시켜서 억지로 한 거라고 하면 좀 혐의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까? 시켜서 했다라는 말 때문에 제가 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일단 보고 있는 상황인 것이요. 이게 요건에 따라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떻게 시켰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 있었다라든가 네. 자기 또는 신체의
친족의 신체 또는 생명에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폭력을 행사하겠다 또는 위해를 가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저항하기 어려운 협박 상태가 있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강요된 행위로 범행에 가담한 상황이라는 게 입증이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위의 행위를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형법상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폭행이나 협박,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는 수준 정도가 돼야 돼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해라 하는 걸로는 안 되고 정말 너무나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가 자유의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것이 입증이 돼야지만 사위가 혐의를 벗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는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아내와 사위에 대한 영장 심사가 있다고 하니까요. 수사 상황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